여기서 이제 계속 윤심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요. 당 내에서 조금 일주일 전과 불과 일주일 전과는 좀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그런 말씀 배격하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시간을 드려라. 시간을 들면 다 알아서 한다. 더 이상 그분을 어떤 자기 정치 소재로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의 메시지가 없어도 윤석열의 뜻과 의도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청년들이 그런 윤석열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움직인다면 대통령 윤석열은 언제든지 청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 윤 어게인이란 추상적 구호만 가지고 정당을 창당한다.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등장했던 윤석열 이른바 윤석열 신당 얘기부터 한번 해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배 소장님 해프닝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어제 오후에 좀 소동이 있었어요. 기자들을 끌어모은 뭐 단체방이 막 생기고 나오고 하면서요. 그렇죠. 이제 윤 어게인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는 이름을 것처럼 따서 이제 한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 자체가 지금 큰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는 시기적인 문제예요. 예. 지금 대선에는 무엇보다 확장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심과 가까워질수록 중도와는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결국 중도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으로 당을 만들었다.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보수로는 큰일 날 일이죠. 중도의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정리하자면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흔들리는 것도 윤심 외에 이른바 문수심이 안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윤심도 바닥에 깔려있지만 홍심이 있는 겁니다. 이미 대선의 맛을 봤던 사람이고.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윤심하고는 좀 무관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한동훈 후보의 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 한덕수 권한대행은 왜 그럴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심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트심이 생각나는 겁니다. 트럼프, 상호간세. 예. 그래서 이제 실제 현상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 시점에 윤심을 부각시킨다, 정당을 만든다, 대선은 안 봐도 비디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윤 전 대통령도 그건 손사래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당장 윤상현 의원이 얼마나 가까운 중진 국민의힘 의원입니까? 그거 아니다. 예. 그거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럼 서정욱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 변호인단이 중심이 돼서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겁니까? 변호인단의 일반적인 뜻이 아니고 예. 40대 그 젊은 변호사 5명이 아, 그 중에서 다. 예, 석동현 변호사나 일반 변호사가 아니고 예. 젊은 40대 변호사 5명이 한 건데요. 아마 이제 동기는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이번에 그 탄핵 반대에 소극적이었잖아요. 예. 민주당은 이제 그 지도부가 총력 탄핵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 쌍권이라 하죠. 우리 권영세, 권성동 이분들에게 탄핵에 대해서 개인 자격은 막진 않았는데 예. 당 차원에서 도와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20, 30대가 정치에 꾸준히 가려면 신당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도입니다. 저는 뭐 그 순수성이나 열정 예. 이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통합이지 분열할 때는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윤 대통령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만류를 해서 어제 4시간 만에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 경위를 보면은 윤 전 대통령하고 상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전에? 아, 그 부분은요. 아마 이제 그 신당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예. 20, 30대 청년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예. 이 정도는 몇 번, 한 3번 정도 만나서 저 우리 배의철 변호사도 대통령하고 상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당까지는 언급 안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참여 소통 그런 게 필요하다. 플랫폼은 이렇게 예. 보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류하게 된 계기도 윤 전 대통령이 말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신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한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시점도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린 건 맞아요. 서 소장님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이른바 윤심을 두고
전에는 약간 또 기류가 바뀌는 거 아니냐는 또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조금씩 이 본선이 다가올수록 조금씩 손절각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걸 보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속이 터지겠죠. 그렇게 나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관절을 지켰던 60몇 명, 구치소를 찾아와서 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얘기했던 지도부들,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관저에서 1시간 쳐다보고 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뭘 해달라. 그럼 뭘 얘기했겠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겠죠. 근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은 팔지 말자. 이제 윤석열을 좀 지우자는 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 저는 근데 오늘 보도 하나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리인단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 대해서 모른다. 그리고 만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이쪽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리인단들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믿을 수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독 언론의 기사를 보면 변호인단들이 4월 4일 그 파면 결정이 난 날 예. 식사를 하면서 창당 얘기를 꺼냈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창당에 나서 봐라 라고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뭐 그런 보도가 그러니까 있었네. 보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신당 창당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아예 무시하고 예. 청년들을 모아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신당 창당을 주도했다. 평상시 같았으면 경로에서 다 쫓겨날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신당 창당의 이 움직임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망론과 상관이 아예 없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만류를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한참 8명이서 경선 응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참모를 끼웠냐. 예. 지금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냥 보류했을 뿐이다. 그럼 서정욱 변호사님께 지금 서 소장님의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제가 알기로 이제 그러니까 저분들이 대통령을 몇 번 만나서 정확한 워딩은 이제 20, 30대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 이런 통로가 필요하다. 폭로가 필요하다. 예, 통로, 예. 플랫폼. 이게 꼭 신당일 수도 있죠, 물론. 신당도 검토는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뭐 만들라 마라 지시한 거는 전혀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 어제 발표되고 나서 대통령이 말린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 제가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신당 만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혹시 거기에 연장선상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여쭤본. 뭐 신당에 대해서 이제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꽤 있었고요. 예. 뭐 이야기가 있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지금 이 시점에 신당을 바로 만들라 예. 이래 안 보고 저는 이 불씨는 남아있다 봐요. 이번에 만약에 뭐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다행인데 국민의힘이 대선에 패배하면요. 예. 아마 완전히 이합집산으로 산산조각 날 걸로 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신당이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완전히 꺼진 불씨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당 한팍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뭐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들 눈높이나 시각에 맞지 않는 거니까 보류된 걸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간보기 하는 거겠죠. 독단으로 진행한 척하면서 내심 국민들의 반응이 있길 바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갑자기 제 이건 추측입니다만 전화가 되던 사람도 전화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지형 속에서 배신감 느끼면서 본인은 창당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저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과 속내는 어떨까? 배종찬 소장께서는 어떻게 짐작하세요? 윤심 영향력 뭐 존재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에 윤심이 어느 정도는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더 키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줄일 수도 있을까요? 그러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 예. 그것만큼 낭패인 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되기를 원하겠죠. 예. 하지만 그것은 여론이라는 것이 뭐 관리한다고 해서 꼭 관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참 정중동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건 역풍이 불기 쉽고 여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탄핵 정국에 대통령의 이 윤심의 결집력 또는 대통령 뭐 지지율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높게 나오리라고는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자칫 이 민감한 여론을 잘못 건드렸다가 예. 오히려 된소리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윤 전 대통령 그대로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 왜? 움직이는 순간 그것에 대한 반작용도 분명히 민주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힘 내에도 고민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속내는 그래도 이 영향력이 좀 지속됐으면 그래야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예. 재판을 받든 그래도 누군가 뭐 정치를 할 때 윤 전 대통령한테 좀 상의를 해봐야지. 예. 또 윤 전 대통령의 세력을 좀 후광으로 업어봐야지 하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윤 전 대통령의 속내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한 확신범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재에서 파면을 내린 대통령인데 반성과 성찰이 없고 결국에는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다 이겼는데 뭐가 문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파면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복귀를 꾀하는 것이고 그날 관저에서 쫓겨나는 이 퇴근하는 날도 보면 모자를 눌러 쓰고 다시 돌아올 것처럼 예. 트럼프처럼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나는 정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혼자 합니까? 세력이 있어야 되죠. 예. 세력은 뭡니까? 정당이죠. 정당이 국민의힘을 접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됐을 시는 보험으로 신당이 필요하겠죠. 근데 국민의힘을 접수하려고 어떤 수를 썼습니까? 나경원 의원을 투입했죠. 그리고 한동훈은 막아라 라는 저는 지시라고 봐요. 그리고 김문수 장관 가지고는 확장성이 없으니 결국에는 나중에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중에 한동훈이 살아나면 한독수를 출격시켜서 한동훈을 막아라. 이게 국민의힘을 내가 그대로 보유하면서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림이다. 예. 이 그림이 지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저는 신당이라는 것은 한번 애들벌레는 띄워본 것이고 아예 접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어떤 당내 경선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예. 국민의힘이 친윤 중심으로 다시 접수가 되면 그것은 바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신당 창당은 조금 미룰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런 분석들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정치적 복귀를 전제로 두고 그 방법론은 상황에 맞게 그렇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 서정 변호사님, 서 소장님 얘기가 계속 고개 끄덕이시던데 오늘따라 이게 이상하게 생각이 다 똑같네요. 두 분이요? 원래 똑같았잖아요. 원래 지금 이제 윤 그냥 잘 맞춰서 대통령은 그랬지. 예.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일시 보류죠. 일시 보류? 예,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의 상황을 봐요. 예. 만약에 뭐 한동훈 후보가 이 당을 장악하거나 되면요,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신당이 불가피한 거고 일단 친윤 후보가 된다면 또 이게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상황을 좀 지켜볼 거예요. 조금 더 지켜본다. 그렇다면 배종찬 소장이 보시기에 예.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오늘 공개적으로 탈당 얘기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대선 기간 중에는 정리 불가다. 왜냐하면 대선 기간 중에는 왜냐하면 이건 손 대는 순간 어떤 식으로 불이 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탄핵 찬성이든 탄핵 반대파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면은 정리가 되냐? 정리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 대선 결과가 저는 어느 정도의 가르마를 탈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뭐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이기면 이긴 대로 평가를 받겠지만 정권이 교체된다면 얼마나 뭐 적은 격차냐 또 큰 격차냐 또 누구의 책임으로 기책되느냐. 근데 정치라는 것은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이거 탄핵 때문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용돌이가 치겠죠. 그러면 이때는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는 정리하자는 목소리도 좀 커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때는 방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 또 서영주 평론가 이야기한 그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쪽 세력도 사람들도 판단하겠죠. 예. 국민의힘이 우리랑 윤 전 대통령이 함께 못 간다? 그럼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의 길을 갈래. 예. 이러면 이제 보수 내에서도 세력 구분이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서 소장님도 동의하세요? 이 네, 분석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 얘기한 대로 신당도 다 보험용이고 의외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굉장히 고심이 많아요. 여기에서 침묵하거나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본인들은 패족이 된다. 패족이 되기 싫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 정치 복귀, 정치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예. 의지가 매우 강하거든요. 근데 예. 국민의힘한테는 악연이죠. 이 본선을 앞둔 차원에서 계속해서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 국민의힘이 그러면 계속해서 대선에서는 파면, 탄핵, 내란 이 세 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니 지금 배종찬 소장님은 이게 대선 기간 내에는 아예 불가능할 거라고 전망을 하셔서 서 소장님도 대선 기간까지는 국민의힘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정리를 못할 거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예를 들어 후보가 된다면 한동훈 후보가 또 되면 모르지요. 서 변호사님도. 지금 이제 옛날에 홍준표 후보가요. 옛날에 예.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출당식 있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 출당한 데서 이게 뭐 지지율이 온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번에는 또 이게 시체 뭐 한다고 이렇게 옹호를 하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탈당 요구하는 거 크게 그 호응을 못 받을 거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한테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거로 봐요. 아 오히려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짧게만 한 말씀 드리면 짧게. 한동훈 후보가 되더라도 한동훈 후보도 정리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이 투표소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적은 격차로 대선에서 만약 승리한다면 모르겠는데 패배한다면 적은 격차로 패배한다면 저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살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큰 격차로 패배한다면 상황은 또 완전 달라지겠죠.